이제는 이렇게 살면은 나는 장교가 돼서 뭐 월급을 계속 따박따박 받고 살겠구나.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상품 소싱을 하세요? 한 달 전에 없던 키워드들, 약간 트렌드 제품들이 많잖아요. 잘 팔리게 하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참 잘 나갔던 제품이 있었어요. 그 잘 나가던 마켓이 옥션이랑 지마켓이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멀리서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오셨답니다. 오늘 훗날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훗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본인 소개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훗날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제주도에 살면서 이커머스 사업과 수소 운영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커머스 쪽이면은 뭐 판매하는 걸 테고, 네, 그리고 뭐 숙소 쪽이면은 뭐 에어비앤비,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하다 보면은 매입을 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 단기 임차나 뭐 이런 걸로 해서도 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그죠? 맞습니다. 오,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거주 중인 곳도 제주도라고 들었어요. 네. 예. 어떻게 제주도에서 거주를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제가 과거로 돌아가면 직업 군인이 될 뻔한 거였는데 될 뻔한. 제가 이제 중도에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다시 병사 생활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또 허리도 안 좋고 하니까 4급 기능 요원으로 빠져서 예. 이제 공장에서 취직을 하고 거기서 근무를 끝내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제가 그때 끝날 때쯤에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좀 약간씩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뭐 직장을 따로 다닐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느꼈고, 또 이제 제주도가 약간 좋다고 느껴져서 저는 그때 그냥 마음을 먹고 제주도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오, 제주도 어때요? 요즘은? 요즘도 좋아요? 제주도요? 마치 이럴 것 같아요. 아침에 성산 일출봉을 이제 걷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한라산에 가서 뭐 새벽에는 뭐 하고 막 이럴 네.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하나요, 그렇게? 네. 저는 이제 그쪽에 오. 사니까 자전거 타고 막 이제 힘들면 진짜요?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 설득돼서 오잖아요. 네. 거기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는 그 키워드 때문에 맞아요. 오신단 말이에요. 네. 전 세계 각지를 돌면서 여행을 할 거야.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와, 이거 되게 뭔가 인생의 풍요와 경제적인 것을 둘 다 얻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실상은 어때요? 사실 제가 이제 초창기에 가서도 이제 열심히 구매 대행을 했잖아요. 하면서 느낀 건데 그냥 바닷가 보이는 카페 가서 일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해놓으면 안 돼, 네. 그냥 우리?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죠. 네. 제주도 다시 또 많이 가겠네요. 해외 구매 대행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작년 1월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4개월 네. 비슷하게 제주도 네. 내려가면서 이제 시작하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오. 그러면 그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4급 기능직 요원으로 네. 하시다가 그때 그 벌었던 돈을 가지고 창업 비용을 썼을 것 같은데, 네. 그때 해외 구매 대행 하시면서 초기 자금이 어떻게 되셨어요? 사실 그때 제가 뭐 돈은 조금 그래도 있었어요. 몇백 정도는 있었고 시작하는 데는 이제 뭐 50만 원도 채 안 들었죠. 왜냐면 이제 노트북도 있었고 집이라는 공간도 있었고 했으니까 네. 따로 그렇게 큰 돈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이커머스에 네. 한정적으로 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네. 월 평균 매출액이 궁금해요. 1년 4개월 했는데 1억 5천을 한 방에 똥 냈을 정도면 매출액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6, 7개월간은 2배씩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피크 매출 찍은 게 한 3,500 정도 오. 찍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내려가느라 이제 조금씩 손을 놓게 됐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직원 2분을 채용해가지고 평균적으로 1,500에서 2,000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뭐 30% 정도. 30% 정도? 오. 이야, 훌륭하십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떤? 저 지금 현재 27살. 와, 27살에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취업을 안 하고 이쪽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취업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왜 안 하신 걸까요? 그리고 네. 그런 데에는 어떠한 배경과 혹은 뭐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 옛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예. 제가 사실 이제 중학교 때 좀 많이 망가졌었어요. 학창 시절에.
그때 당시 이제 친구들하고 너무 어울려서 다니다 보니까 예.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녔고 예. 경찰서도 자주 끌려 다녔고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다들 친구들 보면 집이 그렇게 여유 있는 집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미래가 약간 그냥 안 보였고 암울했고 그때 당시 보면 그러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게 됐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내 미래는 없겠구나 싶어서 이제 고1 끝날 때쯤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친구들 다 끊어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도 사실 고1 때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고 뭐 성적은 완전 전교 꼴찌 수준이고 하니까 대학에 가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제가 지원했던 대학들은 다 떨어졌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 전문대를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더 최대한 열심히 해보자 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결국에는 이제 4.5점 만점에 4.4점으로 어이고. 네,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우연히 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보고 이제 뭐 육군 삼사관학교라는 곳을 아. 편입해볼 생각이 없냐. 저도 이제 딱 지원해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시험 보고. 삼사관. 네. 이제 저는 그때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죠. 아, 내 인생은 클리어다 약간. 왜냐면 나는 개천에서 거의 용인한 꼴이고 이제는 이렇게 살면은 나는 장교가 돼서 뭐 월급을 계속 따박따박 받고 살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은 제가 상상했던 군인들의 모습, 월급, 생활 같은 그런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말하면 거의 군인인 장교가 됐다 하더라도 넉넉치 않은 월급을 받아라는 의미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얼마 정도예요? 16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160이요? 생도는 60만 원이에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그래서 2년간 생도 생활을 하고 장교가 되면 160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청 월급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사실 그때 저는 들어갔을 때는 좋았지만 사실 내가 군인을 선택했던 이유를 좀 약간 되돌려보면 그 집안의 환경에 좀 있었어요. 어떤 환경이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지만 항상 돈이 없는 거예요. 약간 수입이 불규칙했구나. 네, 불규칙하고 돈도 떼어서 못 받고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돈 여기저기 끌어다 쓰고 결국에는 대부업체까지도 가시고 근데 이제 휴가 받고 나오면 여전히 돈을 빌리고 갚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니 내가 장교가 되면 월급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데 과연 보탬이 될까? 라는 고민도 많았었고 저 하나도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고민 끝에 결국에는 자퇴를 하고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나와서 제가 할 걸 모르겠다 보니까 도저히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용접을 해야 되나? 뭐 그 상하차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진짜 고민 끝에 생전 한 번도 안 가던 서점을 제가 자발적으로 갔었어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 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양한 주제가 있는 데서 한번 찾아보자 하고. 네, 이제 그때 가서 책 한 권을 이제 읽게 된 거죠. 제가 책 한 권도 안 읽었던 혹시 그 책이 온라인 1인칭 그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쉽네. 그거 내 건 줄 알고. 예. 온라인 1인칭. 뭐 20대가 준비해야 될 것들 막 이런 책을 처음에 자기계발 서적을 읽었어요. 네. 읽고서 이제 조금씩 저를 그때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약간 비즈니스 쪽으로 서적들을 부동산 경매책이라든지 읽고서 이제 23살에 700만 원을 일을 해서 모았어요. 그냥 어떻게든 다른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고 이제 부동산 경매 책을 읽어서 어떻게든 빨리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 경매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지금은 뭐 상품 등록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저도 이제 사업자는 세 3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개구나. 네. 대량 쓰시는 거예요? 아니 반자동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상품 수는 몇 개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요즘 10,000개까지. 10,000개? 예, 맞아요. 10,000개 정도 됐거든요. 10,000개로 네. 월 2,000. 네. 오, 판매처는 어디예요? 이제 8개 마켓 다 올라갔어요. 국내 8개. 쿠팡,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지마켓 옥션, 위메프, 위메프, 롯데온, 인터파크. 인터파크 이렇게. 네. 오, 많이 하시네요. 어디가 매출이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11번가나 지마켓 옥션 쪽이 좀 더 좋습니다. 특이하네요. 보통은 쿠팡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시는데 아, 그래요? 뭐 특징이 있나요? 이게 프로그램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프로그램 쓰세요? 저는 현재 래피드업이라는
요즘에 하도 많은 네. 솔루션이 나왔고 저도 처음 들어본 솔루션이 많네요. 아 정말. 그러면 반자동이면 어쨌든 상품을 보고 키워드 세팅을 하고 네. 수익률도 세팅을 하고 올리시는데 아까 수익률은 아까 30% 정도라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품을 소싱할 때 반자동이면 상품을 보고 올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소싱을 하세요? 저는 이제 아예 소싱이나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직원분한테 넘겼어요. 제가 어떻게 소싱을 하라고 말하냐면 일단은 아이템 스카우트 활용해서 한 달 전에 없던 키워드들, 약간 트렌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올리고 찾아서 또 이제 소싱기도 사용을 하거든요. 팔렸던 제품들을 조금 취합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소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제가 가끔 품목을 던져줘요. 주변을 다니다가 아 저거 대량으로 좀 많이 나갈 것 같다 싶은 것들.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을 보면은 난간 보면 유리 난간들 많잖아요. 그런 게 한 개만 나가진 않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 그냥 딱 던져주고 유리 난간 올리라고. 이거 대세야 올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뭐 하세요? 저는 이제 숙소 청소하고요. 드라이브도 좀 네, 하고 드라이브도 여러 가지. 상품 소싱을 그런 식으로 하셨군요. 네. 사실 구매 대행이 주라는 느낌은 사실 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구매 대행은 어차피 나의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고 네네. 나는 이제 제주도에서 사르리랐다니까 제주도에서 하는 그런 장기 렌트 이런 집도 좀 하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품을 이렇게 올렸는데 네. 상품들 중에서 한두 가지가 좀 팔리기 시작하면은 잘 팔리게 하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잘 나갔던 제품이 있었어요. 완전 터져가지고 지금도 잘 나가요? 지금은 안 나. 그게 시즌성이라. 그럼 상품 좀 얘기해 주세요. 우레탄 스프레이. 우레탄. 스프레이. 어. 근데 그게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나가니까 사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화학 시험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또 이게 비용이 뭐 얼마 들지 모른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네, 기간도 모른다. 근데 기간 다 지나가겠죠. 뭐 그때쯤이면 고민을 했죠. 아 이걸 사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아 그냥 이거는 구매 대행으로 팔자 해서 대신 나만 팔고 싶다. 그때 그 잘 나가던 마켓이 옥션이랑 지마켓이었는데 CPC 광고 설정을 좀 해놓고 남들은 광고 설정 잘 안 하잖아요. 많이 안 하죠. 네. 그래서 그거 좀 설정해서 판매를 좀 더 일으켰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구매 대행 셀러는요 상품만 올리고 시즌성 맞춰서 키워드 맞춰서 적정한 수익률에만 올리면은 팔리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실 광고를 잘 안 쓰고 마케팅을 잘 네,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이 마케팅까지 기술을 타이탄의 도구들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하게 되면 엄청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상품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상품 관련된 문의도 많이 오고 CS도 많이 왔을 것 같은데 CS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직원이 없었을 때였었으니까. 직원이 없었을 때는 저는 일단은 전화는 웬만하면 피했어요. 장부를 적어 놓잖아요. 주문 들어오면 그때 이제 전화가 오면은 장부를 틀어보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주문했던 사람인가 하면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웬만하면. 예전에는 다 받았는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막 2시간이 되는 거예요. 욕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아, 절대 전화는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카카오톡 채널 만들고 그렇게 뺐죠. 그냥 텍스트로만 항상. 지금은 뭐 직원 2명이 있는데 네. 구매 대행 관련된 일은 어떤 식으로 분담하고 계세요? 일단 한 분은 소싱하고 제품 업로드 하시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주문 처리하시고 CS 처리 이렇게 하십니다. 깔끔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뭐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일지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하기는 어렸을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 하면서 네.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구매 대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좀 저는 지겨웠어요. 똑같은 걸 계속 해야 된다는 지겨움. 아, 그치, 많이 지겹지. 계속 컴퓨터에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예전에는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커머스를 더 열심히 해서 뭐 사입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수직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다 이거를 시스템화해서 다른 일도 겸하면서 수평 확장을 할 건지 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수평 확장을 한 거죠. 이거는 어차피 내가 돈 버는 시스템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남들한테 그냥 일감만 알려주면은 똑같이 되겠구나.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원래는 해외 구매 대행 하면서 이제 시작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갑자기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아는 형이 음. 이제 저처럼 구매 대행 하면서 하다가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신 형님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제가 이제 삘이 받았죠. 내가 못할 건 없으니까 나도 내려가서 하고 싶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는 제주도도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제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거잖아요. 저 장소에 네, 제약을 구애받지도 받지는 않고 않으니까. 예. 어차피 내가 여기 있어봐야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예. 그냥 차라리 공기 좋은 제주도 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수익까지 얻으면 더 좋으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에어비앤비는? 수익률이라는 거는 제가 최근에 예. 매수하고 이제 한 달살이 세팅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얘기해 드리면 1억 5,500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한 달살이 이제 200만 원씩 지금 5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로 5년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야? 한 달에 2,400 200만 원. 그러면 5년이면 뽑는 거네요? 네. 융자 없이 사신 거예요? 네, 융자 없이요. 1억 5천 돈 많네. 아니요. 그렇게 해서 매입한 예 너무 괜찮은데요? 네. 그게 주택이에요? 아니면은 단독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정도 투자해서 운영하신 거예요? 총 투자 금액이? 몇 이제 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두 채요. 두 채? 네, 두 채. 두 채인데 이게 금액대마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뭐 얼마를 투자해서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천차만별이죠.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5,500짜리. 그게 진짜 효율이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 넣어서 그거 뽑을 수 있으면 효율이 좋다. 그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방 몇 개, 거실, 뭐 테라스, 일단 주방. 작은 타운하우스인데요. 1, 2층으로 돼 있는 네, 거예요? 1, 2층. 근데 이제 1층은 주방 겸 거실 작게 하나 있고 2층 올라가면 방 하나 있고 테라스 하나 있어요. 좋네요. 네, 그 2층 올라가면 이제 뻥 뷰가 보여가지고 뻥이 보여요? 오션 뷰. 오션 뷰. 네. 뻥뷰라고 해요. 네. 뭐 여기 뭐 스크린 걸어놓고 뻥이다. 뻥뷰. 네. 직영이 2개. 그리고 또 이 네. 이제 저희가 위탁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탁이면 우리 집 좀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라는 그런 어. 집들. 지금 맡은 것만 세 채 있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운영 자체를 못 하시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집을 받아서 예약이 들어오면 예약에 대한 대응을 하고 청소하고 체크아웃 시키고 뭐 그냥 총괄적인 관리.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5대5나 6대4로 가져갑니다. 어쨌든 그래도 제주도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또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신 거네요. 아, 그렇죠. 자, 그럼 매매는 두 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부동산 매매 팁 같은 거는 또 없나요? 선정 기준이나. 일단 육지나 제주도 부동산 선정하는데 좀 기준이 달라요. 제주도의 경우는 이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자,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나 한 달살이 수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갑니다. 제주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는. 그렇죠. 손달님 그 사업하면은 굉장히 네. 바쁠 것 같은데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떠세요? 하루 일과가 일단 저는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씻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책을 좀 읽어요. 평상시에요? 네. 오, 저는 책을 읽고 일단 대단하시네. 그리고 이제 한 8시 9시 되면은 사무실이 바로 밑에 있거든요. 바로 내려간 다음에 키고 뭐 그날 하루 처리해야 될 업무들 적어놓고 하나씩 이제 처리하죠. 직원분들 오시면은 일거리 있으면 일거리 주고 뭐 변수 생기면 이제 제가 또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청소 있으면 청소도 가끔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은 완전 시스템화 시킨 그냥 회사 대표님 같으시네요. 아니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게 네. 습관들이가 되게 쉽지 않은데 네. 책으로 큰 도움을 얻으셔서 그런지 책을 읽으시는 습관이 매번 있으신가 봐요. 네. 저는 무조건 책은 하루에 꼭 조금씩은 읽자. 요즘에 읽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그 두 가지 읽고 있어요. 아침이랑 저녁이 다른데 사장학개론이라고 그거 읽고 있고 김승호 회장님?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펜션업에 대한 책 그런 걸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는 거시적으로 보고 네. 하나는 미시적으로 보는 그런 책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네요. 그리고 요즘 헬스장도 매일 가고 있고요. 주변에 헬스장이 있는 네. 곳에 있으신가 봐요. 바로 또 사무실 옆에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네. 되게 입지도 좋고 이런 데 다 모르셨네요. 사장학개론도 읽고 펜션업도 읽고. 와.
또 헬스장도 나오고 좋습니다. 네. 자, 훗날님 자수성가 훗날이라는 채널 보면은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20대 초반 친구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도 굉장히 젊으시긴 하지만 일단은 안정감을 버리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안정적이고 싶어서 군인 했었고, 근데 그걸 벗어나니까 좀 많은 성과를 봤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도 많으니까 사실 어린 친구들은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던져버리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이제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약간 사람은 편협한 생각에 갇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만 행동을 하고. 네. 근데 책은 이제 그거를 깨주니까 2개 정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20대 초반 친구들에게 네. 꼭 이 책은 그래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일단은 제 친구들한테 좀 말하는 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라고 해요. 기요사키? 네, 로버트 기요사키의. 왜냐면 거기서 저희의 모든 그 지금 현재 위치가 나와요. 4분면으로 표시하잖아요. 네. 2는 이제 직장인들, 인플로이. 또 아래 그 밑에는 자영업자. 또 이제 오른쪽 분면으로 가면요, 투자자랑 또 이제 사업가가 있어요. 우리의 위치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갖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런 핵심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뭔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 직장인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으로 돈을 벌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벌거나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거를 알아도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지금 접하는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이 부자 아빠가 되시면 됩니다. 그죠? 맞아요. 앞으로 인생 그리고 사업 네.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도 약간 좀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늘리고 싶긴 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돈을 벌다 보면은 뭐 100억도 벌 수 있고 200억도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다 쓰고 죽지도 못해요. 아, 네.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은 저는 또 젊은 분이시니까 네. 본인만의 어떤 특별한 가치를 딱 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도 즐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주도 내려가신 거긴 하겠지만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도 자연스럽게 벌리지 않나. 네. 돈이 목적이 지금은 될 수 있지만 계속 돈만 추구하다 보면은 인생이 되게 황폐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꼭 감안하셔서 네. 좋은 인생, 젊으시니까 네.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실수 없이 네. 쭉쭉 사업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사실 되게 긴장했는데 음. 말하다 보니까 또 긴장이 많이 풀리네요. 제가 처음 구매 대행 했을 때 예. 버스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투트랙님 영상을 계속 봤었거든요. 오, 저를요? 네. 구매 대행 이야기들 영상 속에 뵀던 분을 또 이렇게 와서 얘기하니까 또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훗날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